뭐 마음이야 뭐 굴뚝 같은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저 이총에. 뭐야 이 사람 뭐야? 여기서 만났어? 카페쇼라는 게 뭐예요? 박람회 같은 거죠. 그냥 뭐 커피 머신 업체들, 뭐 카페들, 로스팅하는 회사, 아니면 뭐 포장기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우 몰려갖고 한 곳에서 이제 박람회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그러면은 거기서 막 뭐 커피 업계 동향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로 동향을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동창회하는 느낌으로 가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다 모이는 거니까. 뭐 좀 이슈화 되는 머신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안 나지, 안 갔으니까. 가서 딱 한 군데에서 잠깐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바로 튀어나왔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강연 하나 들었다. 제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많지. 알잖아.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줄 알고. 네, 딱 알죠. 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불안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 내가 무언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형태의 선택이거나, 아니면 내가 보는 시선이 현재의 방향하고 핀트가 잘 안 맞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나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의 선택이면 지금은 망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망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디렉션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서치를 하다가 책을 한 권 찾았어요. 그게 이제 송길영 씨가 쓴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보고 큰 충격에 빠졌지. 되게 느끼는 게 많았어. 그래서 그분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요? 네, 카페쇼에서. 그래서 그걸 듣고 싶은 거야. 들어야 되겠는 거야. 왜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되게 날카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되게 약간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했고 설득력도 좀 있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없으니 그 사람의 통찰력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를 일단 얻어보자, 이 정도 느낌으로 간 거지.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커피 업계랑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커피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물론 딱 지금 시점에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얘기가 있느냐, 그럼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내 입장에서 어떻게 정제를 해야 되나,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러면 나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광화문이나 뭐 소위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곳, 이런 데는 옛날에는 무조건 열려 있는 상권이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광화문의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테니까. 그러면 사무실은 비어 있을 텐데 서울 한복판이 그렇게 비어 있다는 건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그거를 다른 용도로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뭘까? 이런 궁금함도 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가 좋겠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긴 했어요. 그걸 듣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모이지 않는 지역이 바뀌기도 할 거고, 어느 시점에는 뭐 그런 궁금함이지. 그건 지금도 가지고 있고, 계속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궁금함, 약간의 불안함. 아주 약간. 생각보다 많이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죠. 우리 이제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잭팟 한번 딱 땡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다 하고 배팅 딱 했는데 완전 폭망일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뭐 조금씩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면은 뭐 아주 어긋나진 않겠지만, 나도 이거는 막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일종의 페널티가 주어졌고, 그 페널티를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극복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본 거죠. 근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혹은 우회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던 속도하고는 다른 속도로 이제 이게 발현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빨리빨리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커피를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어쨌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다음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 통기령 그분이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상 강연이나 이런 거를 하잖아요. 혹시 대표님도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거를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돈이 있어야죠. 그 정도 통찰력 있는 사람 채용하려면 돈을 얼마 써야 되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이제 힘들죠. 힘든데 이제 볼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아니 근데 이게 볼수 있는 그냥 사람. 데이터를 단순히 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읽느냐잖아요. 그쵸 그쵸. 예.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저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라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마음이 한번 굴뚝 같은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저 있죠. 이 사람 뭐야?